안녕하세요. 치타야 책방의 박재현. 우토 가츠키요입니다. 저는 교육과 출판 일을 하고 있는 박재현이라고 합니다. 대표님 소개는 간단히 대표님께서 해주시겠습니까? 네네. 저는 한일 미래 하트탱크라고 NGO 단체 대표를 하고 있는 무토 가츠키요라고 합니다. 일본 사람이고요. 한국에 산 지는 28년째입니다. 그런데 그 한일 미래 하트탱크가 뭐냐면은 한일 간의 문화 교류를 하는 단체이고요. 1999년도부터 한일 문화 교류 활동을 시작하고 2002년 한일 월드컵 공동 개최 때에 한국에 있는 42가지의 문화 교류 단체가 연합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어떤 지도 역할을 하는 싱크탱크로서 사실은 하트탱크라고 했습니다만 일단 그러한 싱크탱크 역할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단체입니다. 네. 사실 그 정도로 오래 사셨으면 한국 사람이나 다름없다고 하셨는데 그래도 아마 또 일본에 관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셨으니까요. 그죠? 네. 저는 그 제목에서 한일 그 미래 하트탱크라고 하는 이름이 좋았어요. 네. 이게 이제 하트라고 하는 게 사랑 이런 마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좀 폭넓은 이야기를 할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첫 방송이니까 간단하게 전체적으로 이 컨셉도 얘기해보고 한번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제목이 치타야 책방인데 대표님께서는 치타야 서점 알고 계시죠? 네, 일본 사람이면 누구나 아는 이름이죠. 네, 자료를 조사해 보니까 치타야 서적이라는 게 한 1,500개 정도 되는 게 된다고. 네. 근데 대표님은 저한테 그건 비디오 대여점 이렇게 말씀하셨죠? 네. 원래 츠타야가 영어로 츠타야 TSU 해가지고 츠타야 하고 하는 비디오 대여점이 기본적인 것이고요. 그리고 한자로 츠타야라고 한자가 있는데 츠타야 서점 그러면은 유명한 데는 도쿄 다이칸야마라든가 아주 멋진 독서 공간, 네. 예, 책방이면서도 거기서 커피도 마시고 그런 아주 멋을 내면서 책을 접할 수 있는 그러한 책방으로 많이 알려져 있죠. 네네. 치타야 책방을 간단하게 이제 소개를 해드리면 예. 우리나라에서 좀 모르시는 분도 계시니까 예. 이게 아마 저희가 조사해 보니까 2003년에 록봉기 힐스라고 하는 데서 치타야 도쿄 록봉기를 오픈했답니다. 근데 이때 특징이 뭐냐면 스타벅스가 이 그렇죠. 서점 안에 들어왔다네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책방과 커피숍이라고 하는 게 사실 좀 독특한 개념이었는데 그걸 2003년에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까 대표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2011년에 도쿄 다이칸야마의 한 4,000평 정도 규모의 거대한 부지에서 다이칸야마 치타야 점을 개설했는데 저도 가봤습니다. 그러셨군요. 예. 네. 어떻든가요? 아주 멋진 공간이라고 말할 수가 있죠. 어떤 문화 공간 같은 그런 분위기예요. 네네네. 그래서 이게 엄청난 화제를 얻었고 이것 때문에 2015년 5월에 치타야 가전이라고 하는 거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아니요. 가전이 있어요? 네, 치타야 가전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게 이제 전기 제품을 파는 것이 아니라 어떤 책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예를 들면은 그릇이라든가 식기 같은 게 있으면 예. 그 식기 안에 그릇도 팔고 그 그릇에 관련한 요리 책도 팔고 와. 이런 걸로 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치타야 가전은 어떤 공간에 대한 새로운 해석으로 아마 된 모양입니다. 그리고 그런 다이칸야마 점이라든가 치타야 가전 이런 명망을 얻게 되면서 다케오 시립 도서관이 만들어졌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게 이 치타야 서점이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진 특히 한국에서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예. 삼성의 별마루 도서관이라고 있습니다. 혹시 거긴 대표님 가보셨나요? 아니요, 못 가봤어요. 그 도서관이 다케오 시립 도서관을 벤치마킹한 거라고. 예. 그래서 저희 치타야 책방이라고 하는 유튜브 채널을 만들게 된 이유는 저는 사실은 일본에 대한 일본을 되게 좋아하고 일본에 대한 다양한 문화를 배우고자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책이라고 하는 어떤 특정 공간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책과 함께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배우고 또 정보를 얻을 수 있으면 좋겠다. 예. 그런 의미에서 저는 그 츠타야 책방이라는 이름을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네. 츠타야 서적이 가지고 있는 그런 복합적 공간에 대한 것과 함께 그런 느낌을 살릴 수 있도록 하고자 해서 네. 츠타야 책방을 만들었습니다. 네. 그럼 츠타야 그 자체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아, 예. 네, 그래서 뭐 제가 이제 이거에 관한 저작권 관련해서 알아봤는데 뭐 그런 거 같은 전혀 문제가 없다고 하네요. 예, 예. 그래서 뭐 그러겠죠. 예. 현재 사실은 이제 그 뭐 말이 시작됐습니다만 그 일본과 한국이 지금 뭐 강제징용이라든가 위안부 문제라 이런 문제 때문에 사실 굉장히 상태가 관계가 안 좋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그 아주 그 서로 간의 관계가 안 좋은 이런 상황에서 이 츠타야 책방을 통해서 서로 이해도 높이고 또 저희가 모르는 일본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기회를 얻고자 하는 거였고요. 그래서 복합적으로 이 일본 전체에 대한 이해도가 높으신 대표님을 모시고 그걸 한번 같이 배우고 공부하는 시간을 갖고자 했기 때문에 이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예. 뭐 하여간 저도 뭐 28년 지났고 29년째인데 사실은 한국에 더 오래 살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아는 일본하고 지금의 일본이 어느 만큼 그 정확히 알고 있는지 모르지만 그래도 저도 뭐 일단 일본 사람이기 때문에 아는 만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제가 가장 좋아하는 책 고독한 미식가로 요건데요. 예. 고독한 미식가. 예, 제일 좋아하세요? 네. 이게 보니까 구스비 그 마사유키라고 하는 분이 글을 쓰고 그 글을 가지고 바탕으로 해서 다나구치 지로라는 분께서 그림을 그리신 걸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다른본이에요. 근데 이제 사실은 우리나라에서는 고독한 미식가는 책보다는 그 고독한 미식가라고 하는 드라마. 드라마. TV 도쿄에서 만든 지금 8시즌까지 나왔는데 저는 사실은 열렬한 팬이죠. 아, 그러십니까? 네. 모든 근육을 사용해서 먹는 걸 볼 때 아주 몰입하죠.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쓸데없는 다른 에너지 소비 없이 오로지 먹는 것에 집중할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한국에서 혼자 밥 먹는 문제는 사실 좀 쉽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뭐 근래에 와서 조금 이제 혼밥이니 혼술이 나왔습니다만 사실은 한국에서 밥이라고 하는 건 이제 같이 먹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같이 먹다 보니까 대표님 이런 게 있더라고요. 내가 먹고 싶은 메뉴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메뉴를 여럿이 가니까 우리 예전에 이제 가면 뭐 통일이라 해서 통일, 그렇죠. 한꺼번에 탁 시켜 먹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혼밥하게 되면 내가 먹고 싶은 걸 먹게 되고 그러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제 고독한 미식가를 보면서 이게 진짜 일본을 좋아하게 된 이유이기도 하죠. 그래서 대표님은 어떠셨어요? 뭐 이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한국 분들이 사실은 식사 문화에 있어서 일본하고 다른 점이 정말 여럿이 같이 정을 나누기 위해서 밥을 먹는다. 그러니까 밥이 먼저가 아니라, 그러니까 옛날 같으면 제가 아는 그 한국 분도 혼자 먹을 바에야 차라리 굶겠다 하는 그런 하여튼 같이 먹으려고 뭐 대학가에서 밥을 혼자 먹어야 된다면은 뭐 게시판에다가 어디서 몇 시쯤에 혼자 먹습니다 하면은 다시 그거 보고 찾아와가지고 같이 먹어주는 친구가 있다든가 그런 문화도 있었다는 걸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물론 그렇게 같이 먹는 문화 가운데서 고독한 미식가가 아주 신기하고 그러한 어떤 혼밥이라는 문화가 있구나 하는 것을 이걸로 발견하시는 그런 한국 분들이 많은 거는 이해가 갑니다. 근데 문제는 제가 사실은 그러한 일본 문화 가운데서 살다가 한국에 와보니까 사실은 이런 세계보다 한국의 식문화가 더 좋거든요. 오히려? 왜 그러냐면은 일단 고독한 미식가가 왜 이렇게 책으로도 나오고 드라마에까지 그리고 또 8시즌인가요 지금? 그렇게까지 여러분 뭐 하여튼 일본 사람들이 애청하게 되는가 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다 그렇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전 개인적으로 좀 충격인데, 밥을 먹을 때
그 고독한 미식가에는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올로 음식에 집중할 수 있어 좋다. 물론 사실은 이제 제가 드라마 보면서 이런 건 있습니다. 그 음식을 대한 설명하는 게 엄청 나오거든요. 네네. 얘가 이렇게 되고 뭐 어떻게 뭐 저렇게까지 생각하면서 먹어야 되나 이런 생각은 저는 들거든요. 그런데 일본 사람들이 보통 혼자 드시나요? 그러니까 공감대가 있으니까 드라마라는 게 있는 거고요. 그 고독한 미식가뿐만 아니라 와카코자케라든가 뭐 도쿄 네, 로만스라든가 네. 하여튼 밥을 먹는 것만 가지고 그 드라마가 되는 드라마가 몇 가지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사실은 혼자 밥을 먹을 때, 그 아까 말씀하신 그거 보면서 이렇게 좋아하시는 것은 혼자 식사하실 때라든가 그럴 때 보시는 거 아닌가요? 그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혼자 먹고 있는 사람이 앞에 다른 사람이 같이 먹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들기 위해서 사실은 이런 그 드라마나 그런 것이 유행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혼밥이라는 문화가 일본에서 들어온 게 사실 한국에 일본이 죄 지은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자꾸 들기도 하고요. 요즘 그 혼밥 혼술이 아주 유행이 된 것도 이런 고독한 미식가 때문에 시작됐다 하는 것이 사실은 저로서는 조금 좀 그런 마음입니다. 그래요. 예. 대표님은 굉장히 좀 싫어하시네요. 보니까. 싫어한다기보다 실제 그 정확히 사실을 알려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요. 예.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그 고독한 미식가를 보면서 이 밥을 먹는 그 문화라고 하는 것이 일본이 이렇게 앞서가고 있고 이게 참 굉장히 좋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오히려 대표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되게 좀 슬픈 얘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러니까요. 건데? 그러니까 이 드라마 보시면 아시다시피 그 먼저 이 조그만 일을 그 하는 장면이 있잖아요. 그죠. 일이 먼저 있어야 되니까 그 일을 해가지고 그 집주인이 같이 식사하고 가실래요? 하니까 괜찮습니다. 하면서 가겠습니다. 하면서 배가 고프다. 거기서부터 시작이에요. 거기서부터.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뭐 하여튼 그 속으로 말하면서 가게를 찾고 그걸 가게를 찾은 여기다 이렇게 정한 다음에도 메뉴를 찾는데 또 혼자 속으로 말하는 그게 계속 나오잖아요. 사실 그때 그 뭐 다른 손님이나 그 주인한테 물어보면 되는데 절대 안 물어봅니다. 속으로 생각하고 옆 사람 말을 엿듣고 그것이 맛있겠구나 하면서 정해가지고 고독한 자기 마음의 세계에서 정하는 그러한 과정을 다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식사가 나오면 이제는 뭐 돈가스가 이렇게 나왔구나, 이 두께가 몇 센치인데 지난번에 먹었을 때보다 몇 센치쯤 몇 미리 정도 아주 커졌구나 뭐 이런 식으로 속으로 돈가스하고 대화하는 것이 30분. 이것이 사실은 객관적으로 볼 때 어떠세요? 이거 정상적인 사실은 하여튼 드라마라는 개념에서 볼 때는 조금 의문이 생기는, 그러니까 뭐냐면은 사실은 이렇게 사는 것이 물론 가끔은 괜찮죠. 아주 번거롭게 사람들과 같이 먹는 이제 좀 쉬고 싶다 하면서 혼자 먹는 시간이 있어야 된다. 뭐 이거는 아주 납득합니다. 근데 이렇게까지 공감대가 형성되는 정도로 매일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할 때는 조금 이게 정신적으로 건강한 것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그렇습니다. 사실은 혼밥이 좋은 이유는 여럿이 같이 먹는 밥이 주가 되어 있으니까 그렇죠. 그게 혼밥이 갖고 있는 느낌이 있을 텐데 그러면 일본에서 사람들이 대부분 다 혼자 식사하십니까? 뷔페 식당도 혼자 가요. 뷔페를? 제가 어떤 뷔페 식당에서, 이거 실제로 히로시마에 제가 갔을 때 이야기인데요. 뷔페 식당 갔는데 화장실에 어떤 방이 붙어 있었어요. 뭐라고 적혀 있었냐면은 저희가 여기서 식사를 하시다가 화장실에 들어와서 토하고 다시 식사를 하시고 다시 토하고 하는 분이 가끔 계십니다. 그런 분은 폐가 되기 때문에 상가해 주십시오. 이런 말이 나왔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결국은 인간은 혼자 먹다가 아주 외로운 거죠. 외롭다가 계속 외로우니까 계속 먹어야 돼서 일부러 이렇게 손 놓고 토하고 그러면서 계속해서 뷔페 식당에서 밥을 즐기고 있다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문화에서 안 사시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고요. 사실은 그런 정의가 붙어 있는 걸 보고 제가 느끼는 것은 한국도 이렇게 되어가는 그러한 어떤 계기가 돼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게 마음이 아픈 거죠. 아, 그러면 이제 우리 제목으로 들어가면 결국은 미식이 문제가 아니라 고독이 문제예요. 그렇죠. 네. 고독의 문제입니다. 결국은 사람은 고독해지면은 정신이 조금 이상해지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사람은 원래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사는 인간이라는 존재가 아닙니까? 그래서 혼자 살게 되면은 결국은 인간의 본 모습과 조금씩 이렇게 어긋나가는 그러한 현상이 있을 수밖에 없다. 이런 것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대표님 말씀 듣다 보니까 결국 그러면 일본을 상징하는 단어가 이제 고독이 될 텐데 네, 이렇게 되면 그죠? 네. 아, 일본 사람들은 그럼 왜 이렇게 고독한 거죠? 가장 중요한 것은 일본에서는 남에게 폐해를 끼치지 말라. 이것이 가장 모든 사람들이 조심하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남한테 폐해를 끼칠까봐 겁을 먹는 거죠. 그러다가 자꾸 혼자가 되어갈 수밖에 없는 것인데, 뭐 하여튼 일본에서는 그러한 사람들 사이에서 같이 대화를 나누면서 어떤 정의 매개체로서의 식사 문화라는 거하고는 멀리 떨어져 가고 있습니다. 지금 그 일본에서 라멘 아세요? 네, 라멘. 일본 라멘은 아주 일본을 대표하는 식문화입니다. 근데 일본 라멘 가운데서 가장 요즘 인기가 있는 라멘 가게가 이치란 네, 라멘 네. 들어보셨어요? 네, 이렇게 그쵸? 칸막이 해야 되는 맞아요. 거예요. 예. 접시도 이게 뭐냐면은, 손 나와요. 예, 맞아요. 그거는 사람하고 절대 얼굴 대면하지 않아도 되는 시스템이에요. 뭐냐면은 가게 가면은 전광판이 있어요. 네, 네. 몇 번 좌석이 비었다 그러면은 그냥 거기 갑니다. 혼자 알아서. 그러면은 앞에 사람이 그 앙케이트 연지를 줘요. 거기다가 그 설문지, 거기다가 다 자기 지향을 다 써놓고 또 앞에 선이 있으니까 손 이렇게 손하고만 좀 그 보는 거지만 하여튼 그 가면은 나중에 라면이 나와요. 그러면은 뭐 독서실 같이 옆에 간막이 있고 앞에도 간막이 있는 가운데서 오로지 라면하고만 대화하는 것입니다. 네, 그렇게 되어가요. 왜냐면은 결국은 혼자의 세계에서 음식하고 대화한다는 추구하는 그런 세계가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이치란 라면을 벤치마킹한 식당들도 네, 어둡더라고요. 있죠. 네. 예, 그래서 저도 그때 그 빅뱅의 승리인가 그 친구 하던 그 식당이 그 비슷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이렇게 칸막이 해가지고 예, 이렇게 거기서 근데 이제 약간 우리 옛날에 독서실 같은 그런데 앉아가지고 이제 먹는데 일본 음식은요 기본적으로 눈으로 먹는다고 얘기하지 네, 않습니까? 네, 왜 이렇게 아름답게 만드냐면은 하여튼 오감을 다 만족시켜야 되기 때문입니다. 눈도 그렇고 코도 그렇고 귀도 그렇고 다 모든 것이 동원돼요. 물론 그러한 세계가 어떤 장인적인 세계에서 시문화의 추구의 세계다 이거는 괜찮지만 결국은 오감이 다 거기에 집중된다는 것은 사람과 사람이 사귀는 세계가 아니게 되는 것입니다. 한국은 어디까지나 남과 남이 만나고 정을 나누기 위해 그러니까 하나가 되기 위해서 음식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대충 뭐 어떻게 뭐 설명 안 해도 일단 맛있으면 되는 거죠. 맛있는 것을 맛있다 하면서 서로 이렇게 그렇죠, 정을 그렇죠. 나누는 예. 이것이 사실은 한국 문화의 특징이고요. 자꾸 일본 사람이 한류 하면서 한국 음식을 좋아하는 이유도 일본 사람이 이렇게 혼자 먹고 있는 이런 추구의 세계하고 다른 세계에서 그냥 맛있으면 된다 하면서 많이 먹고 회 같은 것도요. 일본에서는 회는 아주 조그만 것을 하여튼 그 가이세키 요리라고 아십니까? 하여튼 그 조그만 것에 조금밖에 안 나와요. 뭐 갈치가 나왔다. 갈치가 이렇게 나와야죠. 네.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근데 그거를 하면서 음미하는 밥을 계속 먹다가 한국에 와가지고 회를 배부르게 먹는다. 이거는 일본은 절대 없는 전혀 좀 세계. 다르겠네요, 그죠? 하여튼 네. 그래가지고 그 배부르게 맛있게 서로 웃으면서 먹는 문화가 사실은 일본 사람이 한국집을 맛있게 먹는 한국 음식을 맛있게 먹는 이유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